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9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에코프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완전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기관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어떤 핵심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시장의 핵심은 누구이냐라는 게 오늘 극명히 이제 밝혀지는 날이었죠.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어떻게 주시장을 개인들을 이용해 먹고 그들을 유린하고 좀 심한 말로 이제 빨대를 꼽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의 돈을 조금씩 계속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네. 그들은 투자 수익을 이제 올리는 거죠.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이제 개인들이 살 때는 주장차 안 가다가 이제 계속 기관 외국인이 이제 매집을 하고 나면 이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지금도 뭐 반도체가 안 좋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좋다 했고 좋아질 거다 했고 이제 2분기가 저점이다 이제 얘기하면서 내년에 좋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러티브 전략, 스토리텔링 여러분들을 이제 설득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의 힘으로 설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에코프로 2차전지 마찬가지입니다. 예, 과거에 이제 주가가 바닥이었을 때 외국인들이 얘네들 주식을 많이 샀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익 실현하고 지금 이제 고가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 얘네들은 이제 수익 실현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공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에코프로도 보시면 쌍봉 나오고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과거에 올라간 조금만 힘을 줘도 움직였던 급등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자꾸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제 점점 매물이 쌓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0만원 간다, 뭐 사람들이 100만원 간다, 막 허황된 얘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4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그냥 외국인들이 끌어올렸죠. 네, 이런 과정이 다 삼성전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도 있었고 대우조선도 있었고 뭐 아모레퍼시픽도 있었고 뭐 모든 분야에 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분야에서 항상 당했던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이죠. 나중에 막판에 신용 미수 풀로 지르는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풀로 지르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거든요. 이게 왜 그걸 떠넘겨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떠넘겨야지 돈을 버니까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들이 없으면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매집을 해서 분산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호재 팔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호재에 사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가 없으니까 두 가지를 보고 확신을 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차트와 그날 움직이는 뭐 갭 상승하는 걸 보고 확신을 가지죠.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앞으로 지금 뉴스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환영을 합니다. 환호를 하죠. 뉴스와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주식을 사는 거죠. 기관 투자자는 반대로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과 뭐 실적이 이제 변화되는 것들, 그다음에 경기 흐름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계속 사 올리고요. 예, 마지막에 이제 꽃을 피우는 거죠. 화무11홍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벚꽃이 피어 있나요? 벚꽃은 다 지었습니다. 예, 3월에 벚꽃이 피었죠. 에코프로 2차전지든 3월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그럼 다 졌는데 지금 자꾸 또 펴 계속 얘기한다고 벚꽃이 다시 핍니까? 에코프로빔 이제 다시 필 거야. 한 번 더 필 거야. 여름에 한 번 더 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한들 자연의 섭리가 그렇게 쉽게 또 벚꽃을 6월에 7월에 피게 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주식시장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제 얼마 전에 폈나요? 2년 전에 폈던 꽃이 지금 다시 이제 추스리고 2021년을 피크로 5만원까지 조정받고 이제 다시 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가 이제 쌓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죠. 뭐 실적이 안 좋다 하는데도 주식을 삽니다. 외국인들은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해서 좋아지면 팔고 나오겠죠. 또 좋다 하고 AI 나오고 뭐 로봇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막 미친 듯이 나오겠죠. 예, 지금 저도 이제 서비스 로봇 AI 뭐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SK텔레콤, KT, 카카오, 네이버, KTCS, KTIS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뭔가 각광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년 되고 내후년에 반도체 업황 풀리고 로봇 막 출시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움직이고 뭐 로봇 산업이 막 또 각광받고 삼성전자 로봇이 막 움직이고 이러면서 반도체가 아닌 로봇, 그러니까 반도체가 아닌 로봇이 아니라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로봇,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얘기가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이제 다시 살아나나 이제 자동차 전장 AI 자율주행차 얘기 나오면서 또 반도체.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우리 미래 인류 산업에서 어쩔 수 없는 핵심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반도체 산업에 넣고 어제도 이제 모의 투자 이제 수익률 게임을 이제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빠질 수 없는 업종이다,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AI의 어떤 핵심적인 이슈로 지금 뭔가 움직임이 미국에서 나왔고 우리나라 종목들도 이제 좀 나오고 있다. 예. 그런데 2차 전지는 반대로 오늘도 5% 빠지고 있고 LNF 또 급락하고 있고 자꾸 이제 뭐 주춤주춤하는 거죠. 예전처럼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올라가는 그 슈팅들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나오는데 하는데 시장은 괜찮은데 왜 자꾸 떨어지지? 과거에는 2차 전지면은 시장도 안 좋은데 혼자 계속 올라갔습니다. 예. 그럴 때는 괜찮고 이제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공매도도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울고 있는 아이 뺨을 한 대 더 때린다고 하듯이 이제 공매도를 더 나옵니다. 이제 에코프로비엠 더 나오네요. 예. 뭐 장중에 10% 20% 이러니까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가기가 힘든 거죠. 다 매물이 뭐죠? 공매도 매물을 쌓아 놓는 거죠, 얘네들이. 예.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악랄한 게 공매도꾼들이 너무나도 악랄한 게 자기네들이 이제 공매도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차를 받아 놓습니다. 대차를 받아 놔서 어떻게 하느냐? 이 받아 놓은 물량들을 어차피 자기 물량이니까 그냥 위에다가 호가에다가 이제 깔아 놓는 거죠. 쭉쭉 깔아 놓는 겁니다. 뭐 이거 통장 뭐 작전 아니냐? 거의 뭐 반작전 반통장이죠. 근데 불법이냐라고 봤을 때 불법은 아닌 거죠.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사고 싶어서 여기다가 신용으로 2~3만 5천 원에 100만 주를 깔아놓는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거든요. 예. 그게 임의로 시세를 조정한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나는 정말 사고 싶어서 샀다라고 소명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렇듯이 나는 공매도를 하려고 지금 주문을 걸어놨는데 왜 뭐가 문제냐? 그리고 거래소나 뭐 금융감독원이나 뭐 잘못될 게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외국인들은 그만큼 돈이 많고 자본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마음 놓고 하는 거죠. 이런 시가총액 뭐 LNF 뭐 에코프로 이런 것들 10억 20억 죄송합니다 10조 20조짜리 회사들은 눈에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삼성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공매도 좀 나오나요? 네, 에너지 솔루션도 좀 나오네요 이제.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뭐 별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뭐 늘 얘기하지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두 개만 합치면 뭐 얼마입니까? 5천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체 주식시장이 2배인 거거든요. 종목 두 개만. 그런 종목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인데 우리나라 이거 시가총액 10조 20조짜리 회사는 얼마나 작아 보이겠습니까? 동전주 가지고 놀듯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00억짜리 200억짜리 종목 거래량 없는 것들 그런 것들 뭐 매도 이거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손도 안 대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도 리포트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증권 리포트가 오늘 나왔는데요. 2차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차전지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근데 과거에도 보면 현대미포조선, 인터플렉스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가 또 빠지고 급등했다 빠지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 40만원 갔다가 10만원 갔다가 한샘도 35만원 갔다가 10만원 갔다가 좋을 때야 계속 좋다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추세의 어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뉴턴의 만류인의 법칙도 아니고 관성의 법칙. 자꾸 올라가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말 좋아질 것 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세뇌가 되는 거죠. 다 이것도 전략인 거거든요. 뭐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리포트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식을 산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무조건 맞다라는 함정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선택적으로 좋은 내용들만 선별해서 보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내용은 아마 안 볼 겁니다. 2차 전지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 보겠죠. 2차 전지가 좋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만 계속 선별해서 보는 겁니다. 나는 맞다. 나는 맞고 그 사람도 맞고 우리 둘 다 맞으니까 이제 2차 전지 올라가야 되는데 2차 전지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과거에 중국 펀드 뭐 아까 얘기했던 아모레퍼시픽 뭐 에코프로 죄송합니다. 한샘 여기 뭐 인터플렉스 현대미포조선 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업종도 다 다릅니다. 조선주 그다음에 뭐 반도체주 그다음에 뭐 화장품주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주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얘네들의 주가는 너무 단기적으로 이 성장성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너무 빨리 반영을 해버리는 거죠.
뭐 금량이라든지 뭐 하이드로이튬이라든지 앞으로 공장 짓겠다고 했는데 벌써 시가총액이 뭐 1조 5조 막 가버리는 겁니다. 공장도 아직 안 지었는데 짓겠다는 말에 투자도 아직 안 되는데 투자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총이 5조가 갑니까? 기술력만 있다고. 그 기술을 시연하고 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제품을 만들고 돈을 벌어도 시가총액 5조 가기가 힘든데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제 뭐 작전 세력이나 기관 투자자들이나 미리 그런 정보를 미리 받았던 사람들이 주가를 부양시키고 그 부양시킨 주가를 여러분들한테 팔아먹는 거죠. 약 파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약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예전에 있던 약이나 그 약이나 그 약이 그 약인데 엄청나게 이제 과대 포장을 하고 뭔가 엄청나게 아름다워질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뭐 그냥 비슷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점점 실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심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빨리 올라갔고 심리적으로 빨리 떨어지고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커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여러분의 그런 심리를 잘 이용해서 신용 반대매도 유도하고 공매도 유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이제 가지고 노는 거죠. 여러분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아름다운 꽃을 보고 너무 향기롭고 너무 아름다워서 샀을 뿐입니다. 근데 그 꽃이 불과 한 달, 두 달 만에 이제 다 져버리는 거죠. 다시 피게끔 하려고 하는데 또 돈이 드는데 그 돈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또 사야 되나 말에 고민되는 거죠. 근데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주가는 점점 떨어지고 그냥 못 사는 거죠. 그럼 살려고 하는 매수세는 줄어들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 꽃을 미리 샀던 사람들은 뭐 1,000원에 샀는데 지금 조금 남아있고 10,000원이면 그래도 한 10배 수익 나면 그 사람들도 헐레벌떡 팔게 되는 거거든요. 점점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매도는 늘어나고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속 성장한답니다. 미국, 유럽, 중국, 기타 성장하죠. 그러면 성장하는데 우리나라만 그걸 산업을 발전시킬까요? 아니죠. 중국, 유럽, 미국도 같이 뛰어들 겁니다. 2차전지 뭐 전기차가 우리나라에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배터리 우리나라 만드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미국에도 만들 거고 일본도 만들 거고 중국도 만들 거고 중국은 더 만들 거고 앞으로 더 이제 하다 보면 이걸 보시면 뭐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성장률이 30%, 뭐 26%, 12% 하다 이제 고속 성장하다가 이제 점점 어느 정도 캐파가 커지기 때문에 그 커진 캐파가 또 10배, 20배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10년 뒤에 10배, 20배 성장하겠죠. 근데 지금 5년 뒤에 10년 뒤에는 10%, 20%밖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왜? 점점 파이가 커졌으니까. 그 커진 파이가 조금만 10%만 성장해도 엄청나게 큰 파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전부 전기차로 바뀔 수도 없고요. 사람들이 전기차를 쓰다가도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충전하는 거라든지 뭐 갑자기 비상시에 써야 되는데 나는 그냥 휘발유차가 괜찮은 것 같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계속 휘발유차를 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냥 난 빨리빨리 이제 충전하고 싶죠. 뭐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 맨날 주차하고 또 겨울 돼서 이제 5년 뒤 10년 좀 지났을 때 이제 우리나라 뭐 우리도 핸드폰 써봐서 다 이제 아는 거죠. 스마트폰을 오래 써봤잖아요. 뭐 한 3년 4년 차 정도 되면 스마트폰 배터리가 겨울만 되면 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면 이거 뭐 맨날 충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바꿔야 되고 돈이 비용이 들고 그러면 이거나 저거나 뭐 별반 큰 차이가 없겠네 하고 생각되면 2차전지 관련된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주가가 어떻게 또 움직일지 모르는 겁니다. 겨울 되면 좀 약세를 또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안 좋은 기사들이 뭐 나온다든지. 어쨌든 좋아지는 것과 주가가 올라간 것과 주가가 계속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10배 또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최근에 뭐 엔터주라든지 뭐 주가가 움직이는 게 뭐 예사롭지 않게 막 움직이지만 뭐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올라갔다 빠졌다 로봇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동안 안 올라갔던 것들도 있을 거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끔 여러분이 사놓은 거를 계속 올려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놓은 걸 다 팔게 만들어서 껍질까지 다 벗긴 다음에 쟤네들이 다 매집하고 그러고 나서 끝까지 올려놓고 또 다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다 팔아먹고 그러고 나서 공매도 치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외국 뭐 네덜란드 뭐 프랑스 영국 그렇게 미국에서 주식시장이 발전되면서 해왔던 것들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쉽게 또 해먹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고 있고 무한 반복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의 말만 믿고 뭐 유튜브 믿고 방송 믿고 누구님 말 듣고 그냥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나는 경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주말인데요. 뭐 어쨌든 뭐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앞으로 기대주에 반도체 쪽에서 뭐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좀 더 깊이 있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좀 인지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로봇 쪽도 저도 계속 지금 이제 계속 리포트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모의 투자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가 맞는지 지금 들어간 게 맞는지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지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움직임이 어디서 지금 잘 나오고 있는지 로봇은 어디서 잘 나오고 있는지 여기서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서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체크를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많은 노력을 하시면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